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21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늘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 하면 하하하 두 번 하세요. 하하하 하하하 헤헤헤헤 헤헤헤 히히히 히히히 호호호호 호호호 후후후 후후후. 예, 수고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가지고 피케티 모델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피케티가 5월에 온 게 아니고 9월 달에 왔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정권 실정 중에서 저급한 일자리를 많이 양산했죠. 그래서 세금 일자리가 많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코로나 원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묻지마 친노동 정책에 기인한 것이 돼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일자리 품질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달 사례를 볼 것 같으면요. 저급한 일자리의 흐름을 보니까 제조업 취업이 가장 중요하죠. 좋은 일자리죠. 그것이 2014년 이래 2021년 3월달에 보니까 최저 수준이었더라. 그래서 보면은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11,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2018년 4월에서 21년 3월까지 3년 동안 21년 1월달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코로나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거 외에 강성노조, 그 다음에 기존 근로자를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런 생산성 초과 임금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체계가 주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정부가 묻지마 친노동 정책을 피고 그 다음에 법인세율도 우리가 보면은 22%에서 25%를 주로 부담하고 있는데 3,000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25%죠. 상당히 딴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비싼 땅값.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국내에서 경영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동남아 등 해외로 대거 진출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직격탄 때문에 생겨난 현상 중에서 도소매하고 숙박 음식업의 일자리가 19만 5천 개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저급한 노동 품질 중에서 1년 미만 임시근로자가 그 2000년 3월 대비해서 20만 6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4만 1천 명이 늘어나서 24만 7천 명이 저급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한 4에서 5%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좋은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상용 근로자는 20만 8천 명이 늘어나서 겨우 1.4%가 늘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이 되겠어요. 자영업자를 볼 것 같으면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000명이 늘어났고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94,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0만 7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니까 60세 이상이 40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품질이 불량한 일자리가 되죠, 대부분. 그 다음에 30대와 40대 합쳐서 약 25만 5천 명이 실직을 한 일자리가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알바가 36% 정도 급증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작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날짜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정경련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한 게 나오는데 작년 21년 현재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16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전 2016년 대비 무려 6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특히 5년간 시간제 근로자 연평균이 9.2%가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 근로자, 임금 근로자가 1.2% 늘어난 거에 비하면 무려 7.7배가 되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보면은 작년에 72만 명이었는데 5년 전 대비해서 36만 명이 늘어난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은 31만 명이 됐는데 작년 현재 그것은 5년 전에 비해서 10만 명이 늘어난 것이 되겠고 14.6%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평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9.2% 늘어난 것에 비해서 노인분들은 15%, 그 다음에 청년층은 14.6%가 늘어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은 은퇴 후에 생계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청년층은 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장기화됨에 따라서 비자발적 시간제 알바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생계형 시간제 알바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70% 이유다. 70%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17.1%. 그러니까 참으로 질 나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를테면 보건사회 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재정 지출에 의해서 이것이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도 일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수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보다는 손쉬운 세금 일자리에 의존을 계속 할 것이라는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급한 일자리가 지금 문 정권 들어와서 상당히 양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청년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고 상당히 불안정하다. 작년 3월 달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출산위에서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안정성을 발표했는데 2002년 대비 2018년 현재 어떻게 사태가 악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청년층의 그 2002년 대비 2018년 보면은 내 직업, 내 일자리가 상당히 매우 불안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2002년 19.2에서 2018년 31.4, 그래서 12.2%가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내 자리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2002년도 27.6%에서 2018년 41.7%로서 14.1%가 늘어났어요. 이건 뭡니까? 내 직업, 내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고 대답한 사람,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동시에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냐? 청년층의 일자리 양극화가 발생됐다는 얘기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0%에 해당되는 그 청년층이 내 자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극화 사유로는 코로나 외에 기술 집약적인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우리 혁명 20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만은 플랫폼 노동이 등장을 해서 그것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배달 민족이라든가 큐팡 같은 배송하는 알바가 되겠죠. 그래서 기간제 일시 근로 같은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그것이 양극화의 사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양극화와 공정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T 재벌, 이를테면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IT 기업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가 되면은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못 갖춘 인력에게는 일자리가 아예 배제된다. 그래서 중간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계속 더 심화될 것이다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가 해결책으로 국가가 청년의 보편적 일자리를,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삶을 영위토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얘기인데, 우리 혁명 21에서는 일찌감치 서포 15조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과 같은 경제 저성장,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여건 하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적극 마련해야 된다.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 아니고 방과 후 교사라든가 요양 보호 인력 같은 유의미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0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바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저급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불안정하고 양극화 현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그 원인은 상당 부분 문 정권의 묻지마 친노동 정책 때문이 되겠죠.
자, 바람직한 노사 협력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단체입니다. 때문에 기업이 만족시켜야 하는 3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소비자죠. 외부 소비자. 이 소비자 만족을 시켜야만 기업이 존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게끔 투자한 주주. 그 다음에 같이 이러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 이 3대 축 고객이 만족이 돼야 돼서 그 만족이 되면 경쟁력이 증대되고 그래서 투자와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되면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이 만족시켜야 하는 3대 축인 소비자, 투자자,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영 여건에서 외부 경제 여건이 어떻습니까? 경제와 경기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높은 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가계, 기업, 정부 경제 주체의 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도의 직면에 있는 소위 말하면 퍼펙트 스톰 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 다중 위기, 초대형 복합 위기가 눈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은 또 3대 축 말고 나쁜 경제 및 경기 여건 하에서 또 경쟁자들과 심한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출혈 경쟁하기가 쉽죠. 지금 여건 하에서는. 근데 기업이 신경을 써야 되는 3대 축 중에서 근로자가 유난히 말썽을 부리고 근로자만을 경쟁 여건 관계없이 우리만 챙겨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면 그런 여건이면 기업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존속이 안 되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단순 연공 서열 임금 체계 그 다음에 경직된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단순 연공 서열 임금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업이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잘 많이 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임금 체계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관계없이 해마다 호봉이 오르는 임금 상승 체계로는 기업 경쟁 저하가 불가피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보면은 신입사원과 퇴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의 3.1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가 아니고 시간만 지나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 서열 체계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임금 체계는 직무 성과급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그 체계로 전환시키려면은 소위 말하면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임금 체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직된 노동 시장 여건을 보면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의 핵심이 되겠는데 첫 번째가 근로자가 파업할 때 대체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려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로자가 파업을 일으키면은 그걸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생산 공급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는 뭡니까? 파업을 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두 번째로는 경직된 노동 유연성 문제가 되겠는데 미국, 영국 수준의 유연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취업과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성과도 불량한 직원은 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그래서 신규 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신규 채용의 상당 부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고요. 또 하나의 예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근로자를 파견해서 기업에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유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기존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 파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죠. 이것도 비정규직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조원이 일하는 생산 라인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하청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외에도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도 눈앞에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되고 고물가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경제 여건 하에서 뭡니까? 같은 식구인 노사가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쟁하는 게 아니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어떻습니까?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연공서열 체계에 의한 그런 임금 체계라든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탈피돼야만 경쟁이 되고, 그래서 그나마 해고 인력이 최소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일자리, 기업은 성과가 엄청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일자리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